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이제 C언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문법 몇 가지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루었던 소스 코드 보시면은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메인 함수 외에도 설명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조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필기 그리고 실기에서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들도 모아서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그러니까 C 언어가 되든 자바가 되든 파이썬, 필기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왜 사용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국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사용을 할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은 코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사용이 되고 또 사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번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애국가를 필요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가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두고요. 작성하는 프로그램 내에 호출해서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국가 함수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출하고 그리고 함수가 피호출되는 그런 관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에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메인에 보시면은 printf에서 애국가 한번, 자, 첫 번째 애국가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자, 문자 열이 되겠죠. 그 다음 애국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애국가를 출력을 할 때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서브해서 호출합니다. 함수는 이렇게 괄호로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면은 해당 함수가 여기 있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f에서 동해물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를 출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다시 printf에서 애국가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다. 자, 그리고 서브 또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하면 애국가가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출력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코딩을 하기보다도 호출하는 개념으로 해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종류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표준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만들어 정의할 수 있는 함수예요. 한번 만들어 두면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표준 함수라는 것은 C 언어 제작 회사에서 이 함수들은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C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printf가 대표적인 표준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 내장 함수다 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의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함수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호출해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정의 함수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도록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명이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서브라고 되어 있죠. 서브가 함수명이 되는 겁니다. 함수명을 작성을 할 때는 변수 이름을 작성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함수명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앞에는 return형이 있습니다. return형이란 것은 함수가 return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void라고 되어 있죠. void라는 것은 리턴 해주는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리턴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호출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프린트죠.
프린트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떤 연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한다. 그럼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하고 더해서 이 결과값 C를 호출한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리턴하는 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이 그냥 프린트하고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주는 건 없죠. 그냥 프린트하고 끝났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턴 값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없는 경우는 메인한테 되돌려주는 값이 없다는 얘기고요. 리턴 값이 있다는 얘기는 연산을 해서 만들어진 처리 결과를 메인 함수에게 되돌려줄 경우에는 리턴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void라고 되어 있으면은 리턴 값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턴 값이 있는 경우, 자, 뒤에 예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처럼 덧셈을 해서 덧셈 결과 만약 정수값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int가 되는 거예요. int c 값을 리턴을 해준다. 그럴 경우에는 int라고 여기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자, 뒤에 예시가 있기 때문에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매개 변수의 개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를 파라메터라고 부릅니다. 파라메터라고도 부르고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어들은 정보처리 기사에서 여러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함수가 전달받는 값으로 타입과 함수 내에서 쓸 이름을 작성한다. A 값하고 B 값을 더해서 C라는 결과를 만들죠. 그럼 A하고 B를 메인에서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전달을 받으려면은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 A, 정수값 A하고 int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에서 전달한 값을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하고 호출을 받는 P 호출 함수하고 그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처럼 값을 전달해 주는 건 없죠. 그냥 호출해서 프린트하면 끝나기 때문에 애국가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다른 말로 이제 전달 인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개 변수하고 전달 인수는 좀 달라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멀티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프린트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가 있을 때는 수행되는 시작점이 메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는 일단 메인을 호출하면서 메인을 실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을 일단 실행을 하고요. 메인을 보니까 int a라고 되어 있죠. 정수형 a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 멀티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호출하고 2라는 데이터와 3이라는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이것을 전달 인수라고 불러요. 여기서 2하고 3을 전달 인수,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인수라고도 부르고요. 전달 인수 2, 3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멀티 함수에게. 자,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멀티 함수도 받아야겠죠. 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int x, int y, 2, 3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x가 2가 되고 y가 3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습니까? 메인 함수에서 멀티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할 때 값을 전달을 하는데 이것을 전달 인수라고 부른다. 그럼 받는 측에서도 이걸 받아야겠죠? 정수형으로 받겠다. 이게 매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하고 전달 인수하고 약간 다르죠. 다른데 때로는 전달 인수나 매개 변수나 같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x하고 y를 받았어요. 2라는 값, 3이라는 값을 받았죠. 그럼 2, 3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를 하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6 값을 리턴해줘라. 되돌려줘라. 그럼 여기서 결과가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A 값은 이제 6이 되는 거예요. 프린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전달 인수가 이제 6이 되는 겁니다. 자, 6 값을 전달합니다. 매개 변수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6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printf에서 6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됐죠. 6 출력을 하고 역/n이 되기 때문에 커서는 다음 줄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6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멀티는 이제 int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는 void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예요? 리턴 값이죠. 멀티 같은 경우에는 x하고 y 값을 연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죠. 리턴할 때 그때 자료형이 int란 얘기입니다. 정수형으로 리턴을 해줘라. 프린트는 리턴하는 값이 없죠. 그냥 프린트하고 끝나는 겁니다. 메인 함수에게 돌려주는 값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리턴 값을 정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return문이라고 나왔는데 return문은 p 호출 함수의 계산 결과를 호출 함수에 돌려주기 위해서 return문 사용이 필요하다. p 호출 함수, 자 호출을 당하는 것은 멀티가 되고 호출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이제 받으려면 리턴 받으려면 리턴문이 필요해요. 자 또한 p 호출 함수의 중간에서 제어를 호출 함수로 옮기려고 할 때 리턴문을 사용한다. 제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에도 리턴 값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예시가 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리턴문은 값을 돌려준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턴문이 메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메인 코드의 마지막에 리턴 해서 제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0을 리턴을 해줘라 그런 뜻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생략이 되었죠. 생략이 되고 프린트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끝나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때는 리턴 제로라고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작성을 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